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이 계실 거고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를 반대합니다. 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 더 많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제 하시는 분들 대개가 보면은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거를 이제 구입을 해서 임대를 놓는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은 뭐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는 이제 10년짜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임대를 하시는 물건 자체가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을 보는 그런 물건의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빌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면은 오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임대 수익을 보는 거지. 뭐 아파트처럼 뭐 시세 차익이 많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순간에 손해 보는 경우가 많죠. 분양가도 안 나오고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기존에 이제 등록을 하셨던 분들은 제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하실 건지를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등록을 할 건지 아니면 등록을 안 할 건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 6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을 보는지. 먼저 첫 번째, 취득세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취득세 감면은 85%를 감면을 받는데 이것도 무조건 뭐 감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존 주택 취득을 했을 때는 감면이 안 됩니다. 신규 취득,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다. 그럼 분양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 분양 받은 거 그랬을 때는 이제 감면을 됩니다. 근데 조건이 또 신규 취득이면서 공동주택일 때 그때 감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은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거주주택의 비과세.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봅니다. 예를 들어 집이 세 채가 있는데 두 채는 이제 임대를 놨고 한 채는 내가 살고 있다. 그랬을 때는 비과세 되는데 그 비과세 요건은 12억 이하, 과세 표준이 12억 이하일 때 비과세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세대가 그 집에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2년 이상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잘못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 비주정 지역에 거주주택이 있는데 그러면 거주요건이 없으니까 2년 이상 거주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 하면 2년이라는 이 숫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이 숫자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양도했을 때, 거주주택 혜택이 왜 안 되지? 이렇게 또, 여러분들,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유념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제 재산세 이제 감면 부분이 있어요. 이 재산세에서 무조건 뭐 감면되는 게 아니라, 동종주택 두 채 이상은 임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두 채를 임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피스텔 한 채, 빌라 한 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한다면 재산세 감면이 안 돼요. 빌라면 빌라 그냥 같은 거를 구입을 해서 임대를 했을 때
감면 혜택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감면율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인터넷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네 번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때. 근데 합산 배제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합산 배제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니까 제가 그 유튜브에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거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그 양도세 부분, 양도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그 중과가 배제가 되느냐 아니면 양도세 중과가 되느냐 요거 확실히 좀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양도세 부분이 좀 상당히 지금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그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자진 말소 시 1년 이내 양도시는 중과 배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의무 임대 기간이 2분의 1 이상 임대를 하고 자진 말소 했을 때 그때만 중과가 배제가 되는데 이제 오피스텔인 경우는 솔직히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양도 차익 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더 손해보면 손해봤지.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 아주 특수지역 아닌 경우는 사는 순간 뭐 손해본다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양도 차익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양도 차익이 났을 때는 2분의 1 임대. 자, 2분의 1이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 여기 이제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임대 기간이 의무 임대 기간이 최소 5년이에요. 최소 5년. 그러니까 2년 반이 되겠죠. 2년 반. 2분의 1 임대를 한 다음에 말소를 해야 되니까.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말소 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 말소는 뭡니까? 그, 임대 의무 기간이 다 돼서 말소가 되는 걸 자동 말소라고 하죠. 자진 말소는 중간에, 중도에 말소하는 거를 자진 말소라 하고, 이것도 제가 저번에 제가 유튜브 올려놓은 거에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자진 말소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면 주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자동 말소가 됐을 때는 양도세 중과가 되는데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조건 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아닙니다. 기준 시가가 6억 이하, 6억 이하이고 비수도권일 때는 3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 이런 물건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자차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됐을 때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라는 건 뭡니까? 시, 군, 구청을 지자체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남양주시에 단다. 그러면 남양주 시청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했어야 되는 거고 남양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 동시에. 그 다음에 그 임대 의무 기간을 갖다가 준수를 해야 돼요. 임대 의무 기간을. 근데 한번 봅시다. 임대 의무 기간. 2018년 4월 1일 이전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한 분은 5년의 임대 의무 기간이 있어요. 5년. 근데 이제 대다수의 경우에 보면은 이제 2018년 지금 2022년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분들은 그 이후에 등록하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요즘 잘 파악을 하시고 2018년 4월 1일 이전입니다. 이때는 5년.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4월 1일 이후는 어떻게 되겠어요? 8년입니다. 8년. 그죠? 예. 과거에는 이제 4년짜리가 있고 8년짜리가 있었어요. 그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는 게. 이제 4년짜리는 단기, 8년짜리는 장기 그랬는데 지금은 10년으로 바뀌었지만은, 그랬을 때 단기는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8월 18일 이후는 10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계속 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통제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예를 들어 지금 2022년인데 2020년도에 취득을 했다. 이거 해당 안 됩니다. 이제 조정지역에서 취득을 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조정지역으로 취득을 했을 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뭐 보면은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은 지금 거의가 조정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굉장히 유념하셔가지고 나는 장기 임대로 돼 있고 이렇게 모든 조건이 맞는데 왜 안 될까? 나중에 가만히 봤을 때 혜택이 안 되는 경우 바로 이런 조건을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018년 9.13 대책이 나왔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단기 임대 등록을 한 거는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요건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임대료 인상, 이거는 5% 이상, 5% 이내에서 이제 인상을 해야 되겠죠. 5% 이내. 그거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택임대사업자는 제일 단점이 뭐냐? 나가면 시세대로 임대를 못 놓는 거. 이게 제일 단점이 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종소세 감면이 됩니다. 요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종합소득세 부분은 그게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이 된다 하더라도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서 뭐 혜택 보는 거는 크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때 손해 보는 게 뭐냐면은 이제 시세대로 받지 못하는 거. 그게 굉장히 손해겠죠. 그 다음에 양도세 부분도 중과 배제되려면 요건이 지금 설명드렸지만은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또 제한사항의 주택임대사업자는 만약에 그 단점이 또 보면은 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을 안 하면 또 과태료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부기등기, 등기부 등본에 부기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강의를 이제 이렇게 쭉, 주택임대사업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말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진말소, 그것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자진말소로는 단기만 자진말소 할 수 있어요. 그냥 4년짜리, 예를 들어서 뭐 8년짜리나 10년짜리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잘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